제가 키우고 있는 몽실이 희망이라고 하고요. 털 짧은 애가 희망이고요. 남자아이고요. 얘가 털 긴 애가 몽실이 여자아이고요. 수상한 소리의 주인공이라기엔 너무 얌전한 친구들. 보는 순간 심쿵하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강아지물이 등장. 엄마의 몽실이가 불과 한 달 전에 출산했다는 강아지들. 생긴 건 각양각색이지만 모두 한 핏 줄인 보더콜리 가족입니다. 얘네가 몽실이 희망이 아이들이고요. 지금 9남매. 와, 보더콜리 9남매? 가족을 소개합니다. 얘는 이름이 복실이에요. 털이 엄청 복실복실하게 생겨서 복실이에요. 얘는 100점이에요. 여기 등에 하얀색 점이 있어서 100점이에요. 하얀 점이. 골목대장 행사를 한다 그래서 아빠가 대장이를 찍었어요. 얘는 콩이에요. 제가 지으진 않았지만 콩이에요. 얘는 이름이 쫑쫑이에요. 바둑이에요. 그리고 이 구역 최고의 장난꾸러기 디오리와 성격 파탄견 누렁이까지. 아참, 마지막 잠꾸러기 친구가 남았는데요. 얘는 알비. 알비? 몸은 하얗고 이런 데는 빨갛게 보여서 알비노처럼 생겨서 알비라 지었어요. 알비는 아직 졸린가 보다. 네, 방금 일어났어요. 다 자, 아직. 외모도 성격도 개성 만점인 보더콜리 9남매. 어미와 아빠게 포함해서 총 11마리 보더콜리와 준희 씨네 가족이 전원 생활 중이었는데요. 산골 창고에서 먹고 자고 일까지 하면서 벌써 3년째 개들과 동고동락 중이라는 준희 씨. 그런데 굳이 이런 산골에 온 이유가 있을까요? 개들을 좀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자리를 찾다가 도심보다는 그래도 좀 이렇게 떨어진 곳에 마당이 있는 자리가 좀 낫겠다 싶어서 또 산책하기도 용이할 것 같아서 이 외곽으로 좀 들어오게 됐어요. 이미 집의 절반을 개들에게 내줬던 준희 씨. 한 달 전 9남매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나마 있던 공간도 여유도 완전히 사라져버렸습니다. 9마리가 하루에 딱 한 번씩만 사고를 쳐도 무려 9번. 산책 한 번 하려고 구매한 가슴줄의 횟수만 해도 9개입니다. 지금 몇 마리냐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9남매가 가만히 있을 턱이 없으니 모든 일이 꼬이는 건 당연지사. 아무리 어리고 달래도 내 맘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는 애교입니다. 뭘 해도 좋으니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마음을 먹어보지만 남을 알아 잠만 자는 녀석들을 보면 결국 잔소리가 터지고 맙니다. 근데 정말 보고 있으면 너무 이뻐요. 너무 이뻐서 뭐 화를 낼 이유도 없고 혼낼 필요도 없고 애기들이라서 뭐 실내에서 응가하는 것도 당연하게 생각을 하죠. 몽실이가 상처가 있어가지고요. 애기들 이빨에 긁힌 것 같거든요. 여기 약도 발라주고 다른 데도 혹시 상처 있을까 해서 좀 찾고 있어요. 생후 한 달 슬슬 이빨이 나기 시작한 새끼들 때문에 상처가 난 건데요. 많이 아플 텐데 소리 한 번을 내지 않는 몽실이. 얘는 부으면 막 와갖고 막 티 좀 내줘. 응? 알았지? 그런데 어미견 몽실이가 이토록 고생하는 사이에 아빠의 희망이는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요? 갑자기 공을 가져와서는 희망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유 참. 도와주진 못할 망정. 아유 저도 아빠인데 제가 다 미안하네요. 눈치 없이 제작진에게 공놀이를 권하는 철부지 아빠의 희망이. 잘했어. 육아는커녕 새끼들에겐 관심조차 없는데요. 희망이 머릿속은 온통 공 생각뿐입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요. 잘 때만큼은 천사가 따로 없는 9남매들. 몽실이를 위해
조금 이르긴 하지만 최근 들어 구남매의 이유식도 함께 준비한다는 준희 씨. 밥 먹자. 왜 또 글로 가? 밥 먹자. 덕분에 이제 식사 시간만큼은 모두 편안하게 모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외따로 떨어진 새끼 한 마리. 할비 이리 와. 할비. 한참을 헤매다 반대로 가버리는 녀석. 할비. 혹시 어디가 아프기라도 한 걸까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준희 씨 발걸음이 알비에게로 향하는데요. 할비야, 왜 여기 혼자 있어? 배 안 고파? 응? 밥 먹으러 가야지. 와, 이건 엄청 가볍네, 어렵어. 얘는 왜 아까 불렀는데 안 온 거예요? 얘는 방향을 못 찾는 건지 소리를 들어도 잘 못 와요. 그 애기들 태어났을 때 12일, 13일 됐을 때 다들 눈 뜨기 시작했는데 얘는 15일이 지나도 눈을 안 뜨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시력에 무슨 문제가 있는 걸까요? 알비의 행동을 관찰해 봤는데요. 익숙한 길이 분명할 텐데도 몇 번이고 부딪히는 녀석. 심지어 어미젖을 제때 챙겨 먹지 못할 때도 많다는데요. 엉뚱한 곳을 헤매다 혼자가 될 때가 많다는 녀석. 확실히 눈에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날 오후 그러세요. 구남매를 분주히 이동장으로 옮기는 준희 씨. 지금 어디 가는 거예요? 구남매의 건강검진을 위해 동네에서 가장 큰 동물병원 도착. 드디어 검사 시간. 구남매를 위해 의료진이 총출동했습니다. 난생 처음 받아보는 건강검진이 두렵기보다는 어리둥절하고 신기해 보이는 녀석들. 심지어 즐기는 녀석까지 등장했습니다. 무사히 기본 검진을 마친 구남매. 이제 가장 걱정됐던 알비의 시력 정밀 검사만이 남았습니다. 빛에 대한 반응과 초음파 검사까지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과연 알비에겐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요? 예상보다 검사 시간이 오래 걸리면서 준희 씨의 얼굴이 초조해 보입니다. 알비가 치료가 될 수 있는지 계속 불편하게 지내야 되는지 이게 걱정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알비가 일단 신경이 제일 많이 쓰이고 빨리 좀 들어보고 싶어요.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알비는 다른 애에 비해서 눈 크기도 되게 작고 그래서 소환구증, 안구가 잘 형성이 안 된 아이고 가장 의심이 되는 질병은 콜리 견종들에서 생길 수 있는 콜리 안구 기형이라고 하는 질병이에요. 콜리종에서 생기는 눈 기형, 선천적으로 생긴 질병이고 태어날 때부터 생길 수 있고요. 그리고 유전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사실 치료는 불가능해요. 청천벽력 같은 말이었습니다. 열성 유전자를 가진 콜리종이 교배할 경우 나타나는 유전병이었습니다. 알비의 경우 완전 실명, 치료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눈이 생기지도 않았고 눈이 안 보이는 상태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굉장히 좀 당황스럽고 걱정도 지금 많이 되고요. 치료 방법이라도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예 치료가 안 된다 그러시니까 걱정으로 말을 잇지 못하는 준희 씨. 아이고 잠시만요. 병원에 다녀오고 난 후에 바로 컴퓨터 앞에 앉은 준희 씨. 알비를 위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시각장애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다른 아이들은 또 어떤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좀 찾아보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쁜데 깨물지 마. 왜 자꾸 깨물어? 너 어디 안 가고 나랑 살 거잖아. 어? 왜 자꾸 나 괴롭혀? 준희 씨와 알비의 앞길에 희망의 불씨가 타오를 수 있을까요? 다음 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준희 씨의 요청으로 장애견을 위한 행동교정 전문가가 집을 방문했습니다. 알비야, 이 까물아. 야따가. 집을 헤매고 여기저기 부딪히느라 활동량이 적고 성격도 예민하다는 알비. 이런 알비도 훈련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알비는 눈을 볼 수 없기 때문에 최대한 후각이랑 청각을 이용을 해줘야 돼요. 눈이 불편한 아이도 보호자의 교육이랑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은 일반 반려견처럼 똑같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선 첫 번째는 후각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향이 나는 오일을 가구에 발라 냄새를 통해 장애물을 인식시켜주고 충돌을 방지해주는 훈련법입니다. 두 번째 훈련법은 청각을 이용한 방법인데요. 옳지. 종소리와 간식으로 특정 행동을 유도합니다. 이 촉감이 드는 곳을 가까이 가면은 밥이랑 물이 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할 수 있도록. 세 번째는 촉각을 활용한 방법인데요. 시각 장애인의 점자 블록을 응용한 훈련법입니다. 특정 촉각을 통해 주변에 밥과 물이 있다는 걸 학습하는 훈련인데요. 다행히 알비가 곧 적응해 줄 것 같습니다. 얘도 그냥 똑같은 아이인데, 얘도 훈련만 받으면, 다른 아이들처럼 훈련만 받으면 똑같은 아이인데, 내가 이미 장애견이라고 기준을 세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동안 잘 커져가지고 고마운데 또 미안하고 해서 이제 더 즐거운 방향으로 한번 해봐야죠. 알비가 새로운 훈련법을 익히는 동안 지쳐있는 몽실이에게 전문가가 다가갔는데요. 사람도 똑같지만 육아에 지치면은 피곤하기 마련이잖아요. 혼자서 쉴 수 있는 공간도 주고 혼자서 산책을 하는 시간도 갖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기 때. 몽실을 위한 특급 처방이 내려집니다. 몽실이 지금 기분 좋아. 하루 단 1시간만이라도 구남매와 완전히 분리된 채로 휴식을 취하게 된 몽실이. 오늘의 장소는 이웃집이었는데요. 안녕하세요. 몽실이 놀러 왔습니다. 익숙하게 이웃집을 돌아다니며 탐색하는 몽실이. 집에서보다 훨씬 활발해 보이는데요. 와, 이렇게 웃는 몽실이는 촬영하는 동안 처음 봤네요. 몽실, 여기 오니까 그렇게 좋아? 어? 아주 웃고 있네. 그냥 신났어. 어? 몽실이가 가끔 집에서 탈출을 하거든요. 도망가면 항상 이쪽으로 와가지고 누님이 문 열어주시고 얘가 여기서 편하게 쉬고 오고 그런 일들이 좀 자주 있어요. 알고 보니 이곳은 고된 육아로 지친 몽실이를 따뜻하게 품어준 친정 같은 곳이랍니다. 알비야, 어디 갔어? 알비 잘다. 아이고 아이고. 여기서 뭐해? 알비야, 뭘 파먹고 있는 거야? 뭐 먹었어? 털 뜯어 먹었어? 저 때문에 태어난 아기들인데 좋은 환경에서 클 수 있어서 뭐 분양을 갈 수 있는 아이들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저도 이제 기쁘게 보내주고 하겠지만 알비는 어차피 뭐 장애가 있어서 어디를 갈 수도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키워야겠다라는 마음을 계속 강하게 더 단단하게 가지려고 생각을 매일매일 새롭게 하고 있고요. 동물 행동 교정 전문가를 만나고 훨씬 자신감이 붙었다는 준희 씨. 보이지 않아도 둘의 앞길에 희망의 빛이 머물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실 맨 처음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들일 때는 입양할 수 있는 선택권이 주어지지만 가족이 된 이후에 태어나는 새 생명은 절대 고르거나 물을 수 없죠. 있는 그대로 온전하게 받아들여야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개나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이 선천적인 유전 질환을 갖고 태어나는 이유는 사실 사람이 원하는 외모를 위해서 품종견끼리 근친 교배를 하다 보니 생긴 일입니다. 근데 비록 알비는 앞이 안 보이는 다름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다른 형제들처럼 건강하고 멋지게 자랄 거라고 믿습니다.